네, 세 번째 관용 표현은 손이 크다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봤어요. 발이 넓다. 이번엔 손입니다. 손.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 손이 아주 커서 만들어내는 음식의 양도 아주 많아요. 그죠? 지금 손이 아주 커서 이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주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손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아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넉넉하게 쓸 때 손이 크다라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식당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손이 커요. 그러면 넉넉하게 사용하다. 뭐를? 밥, 음식 이런 걸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줄 때. 와, 아주머니 손이 정말 크시네요. 친구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손이 커서 간식으로 사과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피자도 주고 과일도 주고 콜라도 주고. 에? 간식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식사와 식사, 점심과 저녁 이런 거 먹기 그 사이에 먹는 간단한 음식이 간식이잖아요. 근데 간식인데 이렇게 많아요. 우와. 아, 우리 집은 다 손이 커. 우리 엄마도 손이 커. 엄청 많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손이 크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아끼지 않아요. 무엇을 많이 써서 많이 줍니다.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많이 사용해서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손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한국 여러분 혹시 이거 봤나 모르겠어요. 응답하라 1977에 나오는 내용인데 손이 큽니다. 이 엄마도 엄청 손이 커요. 아따 뭔 제사상에 동남아 과일을 올려놓은데 하나를 참말로. 어머니. 조심. 아따 이 사람아 뭔 고기 산적을 이렇게나 많이 했대. 참말로. 아유 우리 아버님 제사 음식 드시다가 배 터져 다시 돌아가시겠네. 김밥입니다. 이 사람아 어디 뭔 김밥 납품 받았는가? 해놓으면 다 먹는다. 내일 아들 시험 본다고 윤재랑 시험회 때문에 안 했나. 김밥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준비했죠. 내 연봉 전체가 아들 저 급식비로 다 나간다는 거 아무도 모를 것이네. 공장이나 뭐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이 가족들이 먹을 양 1인당 100원씩은 모여야 될 기다. 니네 먹을 거 있나? 엄청나죠? 엄마가 손이 너무 또 뭔가 아 인자 뭔 알로 떡 만들라고? 엄청 많이. 윤재 매출을 좋아한다고 일부러 하시는 것 같다. 네, 손이 크다입니다. 한 달에 더 할까? 이 정도면 2개 중대는 먹겠는데요. 가시나. 계란을 저거 닭이랑 먹으려고 살아다니는데. 네. 손이 크다입니다. 어떤 음식을 많이 준비할 때 손이 크다. 반대는 손이 작다입니다. 왼쪽 그림은 엄청 많이 음식을 준비했죠. 그죠? 손이 커요. 이 엄마는. 그런데 이제 이 엄마는 손이 작아요.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아. 두 사람이 먹을 음식인데 너무 양이 적어요. 엄마는 손이 작아요. 이 엄마는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자, 아래에 있는 어휘 중에서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포기라는 것은요. 포기하다 할 때 그 포기 아니에요. 배추를 세는, 풀을 세는 그런 한 단입니다. 배추 3포기, 풀 1포기. 네. 담그다, 특별한 단어죠. 어떤 김치나 술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발효해서 만드는 음식을 만들다라고 할 때 담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술을 만들다라고 하지 않고요. 술을 담그다, 김치를 만들다, 김치를 담그다. 그래서 이 술을 담금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 37쪽에 나와 있는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음식도 맛있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손이 커서 양도 많아요. 그죠? 식당에 가면 음식 중요하죠. 맛이 중요한데 또 양도 중요하잖아요. 많이 주면 아무래도 맛있고 양이 많으면 누구나 가죠. 오늘 시간 있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어때요? 자, 여기서 이나입니다. 우리 어떤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뭐 사소한 일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나를 쓴 거는요. 요즘 한국 사람 중에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저녁을 먹는 것이 아주 뭐 큰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시간 있으면 우리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밥 먹는 단순한 사소한 일이에요. 그때는 이나를 써서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어때요? 어떤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랑 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일이야. 누구나 흔히 하는 뭐 시간이 있을 때 그냥 뭐 같이 먹는 거.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나라고 했어요. 오늘 시간 있으면 뭐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어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그냥 너한테 어떤 특별한 뭐 데이트 신청이나 같이 사귀자 뭐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혼자 가서 먹는 것보다 너랑 같이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어때요? 사소한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좋아요. 그럼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요. 그래요. 음식도 맛있고 주인 아주머니가 손이 커서 양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거긴 항상 손님이 많아서 예약하고 와야 해요. 내가 이따가 전화로 예약할게요. 네, 제니 씨와 왕방 씨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건데 손이 커서 음식의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식당이 되었나 봐요. 우리 엄마는 손이 커서 올해도 김치를 50포기나 담그셨어요. 자, 앞에서 살펴본 이나와 다른 이나입니다.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요? 할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도 사소한 일이죠. 우리가 커피 마시는데 막 커피가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뭐 학교 앞에 파는 커피는 뭐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야, 우리 시간 있으면 커피나 마시자. 뭐 중요한 일이 아니죠. 사소한 일이에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인하가 있고 여기에 인하는 다릅니다. 여기에 인하는 많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옵니다. 숫자 그리고 명사 그리고 인하가 올 때는요. 이 숫자가 아주 많다의 의미입니다. 김치를 50포기나 담그셨어요. 아주 많이 담궜다는 말이죠.
교실에 학생이 100명이나 있어요. 숫자, 그리고 단위명사, 그리고 이나. 아주 많다의 의미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명사 뒤에 이나가 오는데 이 두 개의 이나는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저녁이나 먹어요 할 때는 저녁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먹어요. 그런 의미, 사소한 일. 하지만 여기서 지금은 숫자 뒤에 단위명사, 뭐 포기, 명, 개수 이런 단위명사 있잖아요. 권, 명, 뭐 책을 한 권 사다, 100권 사다 할 때 그 단위명사 뒤에 인하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는 숫자가 오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주 많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 친구는 평소에도 돈을 아끼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손이 커요. 오, 좋은 사람이네요. 평소에는 돈을 아껴 써요. 그런데 친구들을 도울 때는 손이 커요. 돈을 아주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남겠어요. 그렇죠. 승우 씨 부인, 와이프입니다. 그대로 써요. 영어지만 그대로 와이프라고 쓰기도 하고요. 한국어, 부인, 아내. 승우 씨 부인은, 승우 씨 아내는, 와이프는 참 손이 커요. 네. 자, 우리 책 38쪽을 보겠습니다. 38쪽에 함께 해요를 볼 텐데요. 자, 손이 큰 사람 많이 있죠. 어머니, 할머니, 이모, 영희. 보통 여자들이 손이 많은, 다 여자들만 있네요. 첫 번째, 우리 어머니는 손이 크셔서 내 생일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죠? 어머니가 제 생일 음식을 많이. 왜? 어머니는 손이 크다. 손이 크셔서. 할머니.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할머니 댁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는데 할머니가 손이 크셔요. 그래서 송편을 많이 만드셨나 봐요. 송편입니다. 추석에 먹는 음식. 할머니는 손이 크셔서 추석에 송편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옆집, 이웃에게도 항상 나누어 주세요. 요즘은 추석에 송편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냥 마트나 이런 떡집, 떡가게에 가서 사요. 왜냐하면 일이 많거든요. 다 바쁘게 사니까. 어쨌든 이 할머니는 손이 크셔서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손이 크셔서 추석에 송편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항상 나누어 주세요. 마음도 아주 넉넉하신 분이네요. 우리 이모입니다. 이모. 시장, 고등어. 고등어는 생선이에요. 이렇게 등 푸른 생선. 이름이 고등어입니다. 우리 이모도 손이 크셔서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를 10마리나 사오셨어요. 자, 숫자. 명사, 단위명사. 나, 이나 아주 많다의 의미죠. 고등어 조림, 고등어 구이. 앞으로 매일매일 고등어 반찬 먹게 되었어요. 네, 고등어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아요. 뭐 중국도 그렇겠지만 한국도 고등어 조림, 네, 고등어 구이 모두 맛있습니다. 자, 영희 씨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나 봐요. 영희는 손이 얼마나 큰지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마다 양손, 오른손, 왼손 가득 물건을 사들고 간다. 이렇게 말이죠. 왼손에도 쇼핑한 물건
오른손에도 쇼핑한 물건을 사들고 간다 입니다. 손이 정말 크네요. 자, 반대말입니다. 손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을 넉넉하게 쓰다의 의미고요. 아까 우리 손이 크다의 반대는 손이 작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과 좀 다른 표현으로 손이 모자라다라고요. 손이 모자라다는 것은 부족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과 좀 다른 표현입니다. 손이 모자라다는 것은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빨리 이사를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이사할 짐이 너무 많죠. 오빠 왜 이렇게 옷이 많아? 아유 지금 이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 큰 방에도 옷이 가득, 저기도 옷이 가득. 이사하려면 이 짐을 함께 싸야 하는데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큰일이야. 네. 일요일에 집들이를 하는데 청소를 해야죠. 근데 혼자 청소할 수가 없어요. 손이 모자라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 이삿짐을 쌀 사람이 없어요. 손이 모자라서 큰일이에요. 손이 모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손이 모자라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손을 놓다라는 것은 그 일을 그만두다 아니면 잠시 쉬다, 멈추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일이 엄청 바빠요. 그런데 이제 힘들어서 그 일을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 일을 이제 안 해요. 그 일을 놓은 지, 그 일을 손 놓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 일에 손을 놓다. 그 일을 하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그 일을 그만두다, 하지 않다, 아니면 잠깐 멈추다. 요즘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휴, 잠깐 손을 놓으세요. 무슨 말이야? 잠깐 그 일에서 쉬세요. 잠시 일에서 손 놓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여행이나마 다녀오세요. 멀리는 못 가고 부산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손을 놓다, 어떤 일을 하지 않다, 그만두다, 잠깐 멈추다의 일입니다. 일을 놓다, 이해되죠? 그 일을 하지 않다, 그만두다의 의미입니다. 크다. 크다라는 것은 작다의 반대인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키가 크다. 키가 큰 사람은 보통 발도 크다. 좀 더 큰 가방을 보여주세요. 사이즈에 관련된 사이즈, 이런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 키가 크다, 옷이 크다, 가방이 크다, 이런 표현. 두 번째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다, 줄여주세요. 돈도 쓸 수 있어요. 큰 돈을 받다. 이때는 많은 돈을 말하는 거죠. 돈의 액수가 크다. 큰 사람이 되다. 훌륭한 사람이 되다의 의미입니다. 큰 사람이 되다. 좋은 사람,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다. 그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발이 넓다, 발을 끈다, 손이 크다, 손이 모자라다입니다. 발이 넓다가 뭐였어요? 네,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발을 끈다,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끊다, 혹은 어떤 곳에 더 이상 가지 않다. 손이 크다, 넉넉하게 어떤 음식을 준비하다, 돈을 아끼지 않는다.
손이 모자라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손님은 우리 집에 10명이 와요. 근데 음식은 20인분, 20명이 오는 것처럼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손님은 10명인데 음식은 20인분쯤 되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제가 좀 항상 넉넉하게 많이 준비해요. 왜요? 손이 커서겠죠. 하하하하. 제가 손이 커서 손이 좀 큰 편이라서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상우씨, 일 끝난 후에 같이 맥주 마시러 가요. 미안해요. 저 요즘 건강 때문에 술집에 안 가요. 어떤 관계를 끊다, 그곳에 가지 않다, 뭐예요? 발을 끊다입니다. 술집에 발을 끊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다. 술집이라는 곳에 가지 않다. 발을 끊다.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무슨 일부터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네. 손이 모자라서요.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손이 모자라서요. 손이 모자라서 그래요. 오케이. 제가 도와줄게요. 무슨 일부터 할까요? 어떤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 손이 모자라다 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아는 사람 있어요?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뭐였어요? 발이 넓다. 선영씨가 발이 넓으니까 선영씨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5번. 이 식당은 음식 맛은 좋은데 양이 너무 적어요. 맞아요. 주인이 좀 더 어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거. 음식의 양이 너무 작아요. 적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바랄까요? 좀 더 음식을 많이 그게 뭐예요? 손이 컸으면 좋겠어요. 민수 씨는 주위에 아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요. 뭐예요? 발이 넓어서. 민수 씨는 발이 넓어서 주위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지요? 네, 성격이 활발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화문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일 이사할 때 짐이 많아서 손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삿짐을 옮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빨리 친구들에게 부탁해 보는 게 어때요?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발이 넓으니까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되겠죠. 네, 40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40페이지 같이 볼게요. 발이 넓다, 손이 크다를 들어간 문장입니다. 지금 어떤 집들이를 한 것 같아요. 집들이는 이사를 하면 이사한 친구 집에 가서 같이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음식은 집주인이 장만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갈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마이클 씨 어서 오세요. 동근 씨, 집들이가 뭐라고요? 집을 이사했을 때, 뭐 집을 새로 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 친구들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그 이사한 집에서 같이 파티를 하는 거죠. 보통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어요. 만들어서 음식을 친구들이랑 먹어요. 집들이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받으세요. 세제하고 휴지를 사왔어요. 세제와 휴지를 사는 이유는 물론 세제와 휴지가 매일매일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세제와 휴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제는 부자 되세요 라는 의미가 있고 휴지는 어떤 일이 쉽게 해결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사 온 집에서 어떤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다, 일이 잘 되다의 의미. 그래서 세제와 휴지를 사가지고 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군요. 어우, 동근씨 발이 넓은 것 같아요. 하하하, 멀려는 A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이죠. 배 안 고파요? 이쪽으로 와서 같이 식사해요.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있네요. 아유, 근데는 그런데 의미죠. 그런데를 말하기 위해서 짧게. 그런데, 근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하하하, 제 아내, 부인, 와이프, 손이 커서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동건씨는 발이 넓고, 동건씨 아내분은 손이 크고, 우와, 정말 멋진 부부네요. 허허허,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여기 있는 잡채 마이크 씨가 다 드세요. 네, 아래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클 씨는 집들이에 어떤 물건을 사갔어요? 네, 세제 그리고 휴지를 사갔다고 했어요. 세제는 부자가 되세요 하는 의미가 있고 휴지는 어떤 일이 쉽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2번. 제가 방금 설명한 문제죠. 왜 세제하고 휴지를 사가지고 갔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휴지는 우리가 휴지를 사용할 때 아주 쉽잖아요. 휴지가 쉽게 어떤 일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지를 사용하는 일이 아주 쉬운 것처럼 모든 일이 쉽게 풀려서 이 집에서 모든 일이 쉽게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려서 성공하길 바란다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문제, 아이들이 있으면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학생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고 친구 문제가 있고 어떤 학업, 공부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문제를 안고 삽니다. 선생님도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지를 사가지고 가는 이유는 이사했잖아요. 이사해서 이 새 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휴지처럼 휴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쉽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지를 사용할 때 뭐라고 해요? 휴지를 풀다의 말을 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쉽게 풀리다. 그래서 성공하세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제는 뭐라고요? 세제는 여러분 뭐예요? 세제, 여러분 빨래할 때 여기 물을 넣고 세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저으면 세제가 동글 많이 거품이 생기죠?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이처럼 세제에서 나오는 거품처럼 부자가 되길 바라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집에서 성공하세요, 부자가 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사한 사람들의 집에 갈 때 집들이에 갈 때 휴지와 혹은 휴지나 세제를 선물해 갑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런 특별한 집들이 선물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LMS 이 클래스 수업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